안녕하십니까? 정보 영상으로 러닝해보고 있는 나래기입니다. 오늘 무료 영상을 2개째 찍고 있어요. 미리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두고 편집해서 찰찰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해볼 호주의 TMI는 호주 오기 전에 알면 좋은 문화,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유튜브에 많이 풀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난 좀 다른 걸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런 자신감으로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10가지 정도로 준비해봤고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호주는 한국과 날씨가 반대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여기는 남반구여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신기했던 게 한국에서는 남향집이 되게 잘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북향집이 되게 잘 나가요. 진짜 완전 까꾸루. 그런 게 진짜 너무 신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이 3월이니까 저희는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한국은 이제 겨울이 끝나고 여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이런 데서 오는 좀 좋은 점들이 뭐냐면 저는 보통 한국에서 옷을 많이 사니까 한국에서 옷을 많이 사서 한국에서 호주로 옷을 보냈는데 계절이 거꾸로 가니까 2월 상품을 득하기 되게 쉽고 그다음에 세일 카테고리에 있는 옷들을 구매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다르다. 이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주는 도로에 가다 보면 신호등 옆에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그럼 버튼을 이렇게 꾹 눌러야 내가 여기 있음을 인지하고 초록불로 바뀝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그걸 안 누르고 있으면 죽어도 안 바뀌어요. 코로나 시절일 때는 컨택리스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르지 말아라 하면서 버튼을 못 누르게 마개를 다 덮어놓고 자동으로 변하는 시스템으로 다 변경되었었는데 코로나 시절이 뚝 끊기니까 다시 눌러야지 바뀌는 시스템으로 또 바꿨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운전자의 입장으로는 건너는 사람이 없는데 계속 보행자 신호가 켜지는 거에 걸리면 좀 짱나잖아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함이라면 똑똑하게 아이디어 잘 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에서 신호등을 건널 때 옆에 버튼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누르십시오. 근데 막 여러 번 누른다고 빨리 바뀌는 건 아니고 한 번만 눌러도 잘 바뀝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무조건 먼저인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에 보통 이렇게 파란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는 신호등도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종류의 신호등은 한국에서 신호등 건널게 줄무늬 있잖아요. 근데 호주에도 그 줄무늬로 된 건널목이 있는데 거기는 신호등이 없어요. 근데 대신 그 줄무늬로 쳐진 그 건널목에서는 무조건 사람이 먼저입니다. 차가 와도 지나가도 돼요. 근데 막 무턱대고 막 차가 막 날 칠 것 같은데 무턱대고 가면 안 되고 무조건 차는 근처에 오면 서게 되어 있거든요. 법상으로는. 그래서 잘 살피고 내가 이제 갈 거라는 신호를 착착 주면은 이제 차가 슬 멈춥니다. 그럼 거기는 무조건 먼저 건너가도 돼요. 그런 것들이 좀 보행자를 위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이런 걸 느낀 소소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 교통법규에 관한 건데 좌측 통행이라는 것. 호주는 한국이랑 다르게 운전석이 반대에 있거든요. 여기는 운전자가 오른쪽에 앉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되게 헷갈려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운전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운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엄마랑 나가고 있는데 제가 아무 의심 없이 왼쪽으로 간 거예요. 저는 운전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열고 나니까 핸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랬는데 엄마가 저더러 너가 운전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그래서 반대인데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옛날에 좌측 통행이 되게 강조됐잖아요. 지금 우측 통행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좌측 통행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아직 익숙해져 있을 때 보면은 사람 많은 데 가면 막 치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치여? 이렇게 보면 제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다들 좌측으로 가고 있는데 좌측 통행, 우측 통행 막 이렇게 한국 지하철 같이 써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간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는데 어깨빵을 좀 많이 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차에 관한 것들을 말해보자면 아까 운전석이 반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에 따른 차의 기능들 같은 것도 다 반대인 게 있어요. 아시아 차로 예를 들자면 한국에 있는 뭐 현대나 여기에 있는 현대가 와이퍼 위치가 달라요. 와이퍼랑 깜빡이 켜는 거. 보통 깜빡이를 이렇게 켜요. 오른쪽으로. 호주에서는. 근데 한국에서 오른쪽으로 와이퍼를 켜고 그 다음에 이쪽이 와이퍼인데 한국은 이쪽이 깜빡이고 막 이런 점들이 한국에서 한참 운전을 하다 호주에 와서 운전을 하면 많이 헷갈립니다. 허공에 와이프질도 많이 하고 막 허공에 깜빡이도 많이 켜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좀 웃겨요. 그런 상황이 온다 보면. 무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차에 대한 중요한 점은 여기는 안전벨트를 안 하면 벌금이 30만 원이에요. 그
근데 앞좌석만 안전벨트를 안 할 때가 아니라 전 좌석에 안전벨트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한국도 고속도로 타면 전좌석 안전벨트인데 그렇게 벌금이 심한지는 모르겠고, 근데 여기는 막 인당 막 30만 원씩 부과한다고 하니까 안전벨트 진짜 무슨 생명줄이 아니라 돈을 안 내기 위한 처절한 목숨줄 막 이런 식으로 차에 타자마자 안전벨트 무조건 매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 있으면 안전벨트 매야 돼요 라고 미리 알려줘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차를 타거나 택시를 타게 된다면 무조건 안전벨트를 매셔야 합니다. 괜히 벌금이 부과돼서 운전자와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생활적인 면인데, 카페들이 웬만하면 3시에는 다 닫아요. 워낙 아침을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 출근 시간도 6시고 카페들이 보통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는 무조건 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3시쯤 되면 여기에 있는 로컬 카페들은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카페를 못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근데 대신에 한국 사람들이 하는 카페라든지 한인타운에 있는 카페는 막 10시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밤늦게 카페를 가고 싶다면 한인타운으로 가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집에서 모이면 됩니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고 유명한 카페들이 다 3시에 닫으니까 호주에 여행 와서 게으르게 아침을 시작했다가는 아무것도 못 볼 수 있어요. 호주에서는 아침을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오후에 게으르게 보낼 수 있는 이런 루트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희도 보통 저녁에 지인들과 식사하고 밖에서 밥 먹고 나면 보통 그 지인의 집으로 가기도 하고 커피나 티를 마시러 저희 집으로 오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집을 잘 오픈하는 문화가. 그 다음에 카페들이 카공족 문화가 아니에요. 한국에는 카공족이 진짜 많잖아요. 요즘엔 안 그런데도 많나?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카페들이 워낙 다 대형 카페도 아니고 다 조그만 카페고 식사 막 하고 그런 카페들이라서 막 카페 가도 막 콘센트 꽂아놓고 컴퓨터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많이 없어요. 밖에 나와서 일하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카페를 가는 게 아니라 보통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공유 오피스 이런 데들을 많이 등록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스타벅스나 이런 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스타벅스도 시드니에 많지가 않아서 내가 밖에 나가서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예쁜 도서관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식당에 관한 거. 식당에서 한국에서는 테이크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포장할 때. 근데 여기서는 테이크어웨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국에서 온 말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롱블랙이라는 말을 쓰고,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숏블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길게 뽑아서 롱블랙이고 짧게 뽑아서 숏블랙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알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한국에만 존재하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호주에도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없고 월세도 아니고 심지어 주세입니다. 보통 2주에 한 번씩 반값을 렌트비를 내고, 그다음에 월급 받는 것도 2주에 한 번씩 보통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뭐 월세, 월급 이런 개념이 없고 뭐 주세, 주급 이런 식으로 많이 받고 그렇게 페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날짜를 한국이랑 거꾸로 써요. 한국은 오늘이 2024년 3월 16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폰에도 이렇게 3월 16일 토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주에서 날짜를 쓸 때는 1월 년순으로 써요. 한국은 년, 월, 일수로 쓰는데 그래서 16일 3월 2024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서류 같은데 출생연도 쓸 때도 뭐 94년 몇 월 몇 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며칠, 몇 월생, 그 다음에 몇 년도생 이렇게 거꾸로 써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름이랑 성 반대로 쓰는 것도 언젠가 몇 년 전에 들었는데 미국인가에서는 우리가 보통 영어로 이름을 쓸 때 나래기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근데 어딘son가 이제 기나래로 써도 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무조건 나래 키고 거꾸로 써야 돼요. 그래서 first name이 이름, 그다음에 last name이 성,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호주가 특이하게 한국이랑 좀 반대로 거꾸로 되어 있는 그런 문화 같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날씨도 거꾸로고 이름도 거꾸로고 날짜도 거꾸로고 뭐 운전석도 거꾸로고, 그래서 그냥 호주에 오실 때 그냥 간단하게 여기는 한국이랑 다 거꾸로인 나라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사람이 웃긴 게 여기에 막 살다가 한국에 가면은 호주인처럼 거꾸로 해요. 또 한국에 잠깐 뭐 몇 주 있다가 또 호주 오면 또 거꾸로 하고, 그래서 진짜 인간이 간사하고 무서운 동물이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오늘은 이렇게 호주 오기 전에 알면 좋을 사회,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호주에 놀러 오시기 전에 아니면 호주에 정착하러 오시기 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